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의 가장 첫 번째 선제 조건은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을 한번 세분화 해보더라도 어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매물이 쌓이게 되면은 팔려고 하는 가격들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건데, 우리가 늘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라고 했었을 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요인들도 지금은 금리라든지 공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하긴 하지만은 금리나 공급 이슈 같은 거, 특히 금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구 부동산에서 거래가 정말 안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디가 좀 거래가 되었는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겸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만 제대로 분석하게 되면은 내년 특히 중반까지는 적어도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빅데이터 쪽으로는 사실 아시엘이라는 곳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부동산 스터디 메뉴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지표들이 또 있기 마련인데 꽤나 도움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많이 산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구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런데 올해 한 해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월배 2차 아이파크, 메가시티 태왕아너스, 서대구 KTX 영무 예담 이런 식으로 쭉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의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상위 30위까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만으로 우리가 한눈에 좀 바라보기는 힘들다 보니까 이전 영상에서 쭉 꾸준히 해왔듯이 이렇게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112건을 기록했던 월배 아이파크 2차가 1위이고요. 그 다음에 32건의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게 112건이긴 하지만 나머지 90건, 70건, 60건, 50건대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더 추가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까는 거래량 정도만 보였지만은 그 단지의 세대수가 특별히 많거나 적다라면 이 거래량 자체보다는 이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배 아이파크 2차가 5% 수준이라고 봤었을 때 나머지 많게는 11%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같이 고려해줬을 때 올바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거래량과 세대수 그 다음에 대비 거래량을 평균치를 한번 내봤거든요. 상위 30개 단지의 거래량 평균은 55건 정도가 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는 곳은 상위권에서도 평균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대수 자체는 1145세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구 안에서 봤을 때 사실 1000세대가 넘는 곳이 아주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많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일단은 세대수가 많으니까 거래가 많이 되었구나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체 세대수 대비 평균 거래량은 약 6%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치더라도 많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바로 칠곡 지역이었습니다. 자, 칠곡 지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사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월배 월성 지역, 요 세 군데가 가장 눈에 띄게 거래량이 많은 곳이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부동산의 입지이기 때문에 수성구 아파트가 좀 거래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기는 입지보다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거래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쌍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칠곡이나 다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에 대구 부동산이 정말 뜨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 오히려 거래량들이 뜨겁지 않았던 곳이었죠. 가격 상승도 많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미지근하게 흘러갔던 곳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도 크게 온도 변화 없이 거래를 쭉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럼 7곡 지역이나 다사 지역이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신호가 되겠느냐, 그런 것은 역시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거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이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띄는 곳이 지금과 같은 월배 월성 지역이거든요. 뭐 월배 2차 아이파크라든지 아니면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아니면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터, 월배 아이파크도 있네요. 자, 이런 곳들이 상위 30위권 안에서는 몇 개 단지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아파트 세대수들이 다 1000건씩 훌쩍 넘고, 특히 월배 2차 아이파크는 2000건이 넘다 보니까 이게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확고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대구 안에서 무수히 많은 지역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된 지역들은 아무래도 흔히 알고 있는 입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들이 적어서 오히려 일반적인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곡 지역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그린베이 3차, 7곡 목련, 동화 골든빌, 7곡 한양 2차, 한신중앙, 7곡 보성 서안, 산호 한양,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은 단지들이 모두 7곡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잘 잡아두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비 거래량,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권에 랭크된 곳들이 세대수 대비 10%는 넘는 거래량을 보였던 것이고요. 6%가 평균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래도 한 7, 8% 이상도 우리가 같이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거래량 중에 3위를 차지했던 메가시티 태왕아너스가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꽤나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세천이라는 지역인데 요 서대구역 그리고 성서 지역의 중간에 있는 동네인 거죠. 입지적으로 아주 훌륭한 곳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입지가 받쳐진다라고 하면 교통과 학군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동네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곳이 왜 거래가 많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신축에다가 좀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시티 태왕아너스 같은 경우 지어진 거는 번듯하게 잘 지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사실 겉모습만 보면 자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자연적인 요소는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가 거래가 아주 많이 되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제 거래된 게 2022년 3월 달 이전으로 해서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딱 입주할 때인 거죠. 자, 입주할 때쯤에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사실 거래가 거의 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매물 자체가 많이 없죠. 한번 입주를 했고 세를 맞춰놨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전역 동아이위시, 힐스테이트 다사역, 그리고 동대구의 센트럴시티 자이, 화원, 파크뷰 우방 IFC, 서대구 KTX 영무회담 6%를 넘는 단지들 70 목련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신규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입주 연도를 한번 보면은 22년도, 22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의 특징은 입주하는 아파트들이구나 라는 것들도 역시나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70 목련 자체는 왜 거래가 많이 되었는가? 요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북구 7곡 지역으로 넘어가고요. 최근에 7곡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구수산 화성파크 드림이 있는데 이 바로 왼쪽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새 아파트들이 안 들어오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관심들이 좀 늘어나게 되고 바로 옆에 보니까 5층짜리 아파트가 있네,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거래가 아무래도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거래가 많이 되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대세는 어쨌든 입주하는 아파트들이겠구나, 3년 전에 분양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노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식이 정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거래되었던 상위 30위권의 아파트들의 연식은 어떻게 될까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30개 중에서 8군데였었고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가 3군데, 그리고 2010년대가 다시 8군데,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11군데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전에 것들은 뭐 10년씩 좀 채워왔다라고 했었을 때 2020년 이후가 이제 3년을 채워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나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0년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2015년 이후의 것들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는 거래량이 정말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거나 차라리 오래된 것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 건데, 지금 어중간한 연식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도 있겠구나. 내년도 중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세가 적어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가 좀 안 되고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2015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지금까지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래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단지들이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전히 내년에도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할 곳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거래 같은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이후에 거래된 것들, 지금 한 2달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러면 2달 사이에서는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뭐 18건, 17건, 16건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또 없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서대구 KTX 영무회담이 46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입주가 이 평리 뉴타운에서는 가장 시기 가깝게 다가왔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곳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P가 꽤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84 타입 기준으로 지금 매매 가격이 뭐 마이너스 6,000P 저층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3억대 뭐 중후반 정도면은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요즘 시기에 4억 안 하는 신축 아파트를 찾기가 좀 힘들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근데 서구 평리 뉴타운에는 뭐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는 이왕이면 그래도 가장 대장가 아파트를 사는 게 맞으니까 4억 정도 수준에서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을 바라보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쨌든 싼 것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엔 입지가 또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 그 안에서 그러면 제일 좋은 아파트, 제일 좋은 입지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계속 염두에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역 경남 센트럴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한때 뭐 마이너스 P 1억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슈가 많이 되었던 곳인데, 상업지역에 올라온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조금 높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 동짜리이다 보니까 선호도도 좀 덜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P가 극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6건, 2달 만에 어쨌든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라이스 자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입주할 예정인 건데, 여기가 벌써부터 좀 두드러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가장 최근 시점에서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란 것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은 입지보다는 가격 위주로 돌아간다. 즉 리스크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다. 아무래도 금리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2, 3천만 원 정도의 차이라면 우리가 입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을 찾는 게 맞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입지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거래가 1등, 2등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 자체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현상 유지 정도는 좀 되고 있고 어디가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제일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위험성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대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가격이 꽤나 매력적인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들은 차츰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거 다음에는 2023년도를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맞춰서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